저희가 준비한 외교관과의 진솔한 토크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국립외교원에서는요, 제6기 외교관 후보자들의 47주간의 교육을 모두 마무리하는 시상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 서포터즈 15기 국내 취재부문으로 활동했던 김서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지금까지 외교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과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전해드리려고 왔는데요. 부제목으로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붙여봤습니다. 제 발표를 듣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제가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알려드린 다음에 콘텐츠 제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는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부에 재학 중에 있고 제가 국내 기자로 활동하면서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어쩌다 보니 브이로그 전문 서포터즈라는 별명을 얻게 될 만큼 영상도 함께 작업했었는데요. 그래서 저의 전공을 살린 주제도 했었고 간단한 브이로그도 했었고 네, 제가 하고 싶어하는 꿈인 아나운서라는 걸 활용해서 어떤 진행도 해보는 등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긴 활동이었습니다. 네, 제가 먼저 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7기 여러분들에게 이 외교부 서포터즈라는 활동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정말 하고 싶었던 인생 대외 활동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되게 운이 좋게 돼서 감사한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등 굉장히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제 발표를 들어보시고 어떤 답변을 찾아가게 될지 그걸 계속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키워드를 정해라인데요. 앞으로 이야기하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제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외교와 문화 등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와 영상을 만들었고요. 15기 기수 안에서 최다 취재 경험을 가지고 있고 외교톡톡의 MC 그리고 인터뷰를 촬영하거나 뉴스의 자료 화면으로 저의 이름을 올리는 등의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제작한 카드뉴스를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이곳에는 이렇게 6개를 가지고 왔지만 블로그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것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을 주제로 만든 카드뉴스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불교학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의 전공을 살려서 사찰 음식과 관련된 이제 카드뉴스 그리고 직접 먹어보는 브이로그 영상도 올렸었고 템플스테이 관련된 카드뉴스도 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상회담에 출연했던 슈잔 샤키아 분의 강연을 듣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이제 3.1절을 기념해서 역사 관련된 카드뉴스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 P4G 정상회의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원래 올해 6월에 가장 크게 열릴 행사였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되면서 아직은 내년으로 연장이 된 행사인데요. 제가 이 P4G 정상회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영상을 만들고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굉장한 조회수를 기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P4G 정상회의를 담당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외교부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저희 모파랑 블로그에 처음으로 제가 이 기사를 올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궁금증들을 직접 저의 메일로 보내주시는 경험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제 첫 번째 행사였던 준비기획단 현판식 행사에서 제가 촬영한 영상이 KTV의 뉴스로 영상 자료 화면으로 활용이 되면서 저의 이름이 외교부 서포터즈 김서연이란 이름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지구청렴 협업 인터뷰 기사를 말씀드릴 텐데요. 외교부 서포터즈 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가 속해 있는 정책홍보 담당관실 뿐만이 아니라 외교부 전체 부서에서 굉장히 다양한 취재 요청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지구청년 쪽과 함께 일을 했었는데요. 지구청년 프로그램을 알리고 그걸 직접 경험했던 분들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를 작성했었고요. 굉장히 운이 좋게도 네이버 메인에 걸리면서 누적 조회수 10,000건을 올리는 등 굉장한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영상인데요. 저는 사실 영상 기자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냥 재미로 몇 번 만들어 봤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든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영상 한 번도 못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일 먼저 영상 카테고리로 분류한 브이로그의 경우는 아무래도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약간은 딱딱하거나 어려운 소재일 수 있어도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데는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브이로그를 가져왔는데요. 제일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찰 음식 체험 브이로그예요. 저와 가장 친한 동기 스님과 함께 둘이서 직접 사찰 음식을 만들어주는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고 어땠는지, 진짜 사찰 음식과는 어떤 점이 달랐는지 등을 얘기하면서 의외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기도 했던 영상이었고요.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외교부에서 굉장히 큰 행사였죠.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직접 취재를 가서 취재 가는 과정과 끝나고 올라오는 때까지를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현장 취재 이야기인데요. 이제 카페 아세안이라고 해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돼서 했던 부대 행사 중에 하나인데, 청계천 근처에서 이제 아세안 커피들을 다 모아서 만든 커피를 직접 마시는 그 커피트럭 행사였어요. 이 행사에 직접 강경화 장관님이 오셔서 같이 저희와 사진도 찍고 커피도 나눠주시는 등 굉장히 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관 후보자 수료식 현장을 취재하기도 하고 신임 공관장 분들의 인터뷰를 직접 1대1로 하는 등 굉장히 외교부 서포터즈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경험들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인터뷰 카테고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분들의 인터뷰와 최태정 선생님을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인터뷰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17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카드뉴스와 영상을 올리게 될 유튜브 채널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제가 속한 저희 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지금 약 1,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더 자부심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채널을 만들겠다라는 기획부터 영상 촬영, 편집, 썸네일 제작, 예고편 촬영 등 모든 단계를 저희가 직접 해냈기 때문에 정말 뿌듯하고 여러분도 앞으로 열심히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이게 저희 모집 영상도 올렸고 모집 외교부 굿즈 언박싱 영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시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외교부 서포터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톡톡 행사의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았던 것인데요. 비가 많이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한 300명가량의 청중을 데리고 이제 진행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굉장히 뿌듯했던 경험이라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활동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콘텐츠 제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채널들이 있는데요. 외교부 서포터즈에서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유튜브를 중점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그 콘텐츠를 어디에 올릴지, 콘텐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인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팩트 체크 그리고 맞춤법 체크는 정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꼭꼭꼭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제가 했던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그리고 영상을 중심으로 구별을 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인스타그램은 이 채널의 특성상 아무래도 빠르게 본다는 그리고 이미지에 사람들이 집중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 글은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정도의 별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글과 시선을 끌 수 있는 사진 그리고 해시태그를 잘 달아주셔야 합니다. 그에 비해 블로그는 아무래도 좀 더 길이에 대한 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세하게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하다 보면 여러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도 있고 구분선, 인용구 등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걸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보다 지루하지 않은 글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의 경우는요, 클립 영상을 촬영한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배경음악으로는 어떤 음악을 깔았고, 소리를 현장음을 살렸는지 안 살렸는지, 영상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항상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영상은 아무래도 카메라가 없다. 나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카메라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핸드폰으로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억하실 점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실 때 최대한 좋은 화질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설정해 주셔야 한다는 점이고요. 편집 툴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유튜버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예를 들어 그런 굉장히 전문가들이 사용할 것만 같은 것으로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앱스토어나 그런 곳에 가면 유료, 무료로도 굉장히 좋은데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만져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운드 부분에서는 적절한 BGM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러리에 가면 저작권이 없는 음악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직접 들어보시고 맞는 걸 선택해서 쓰시면 제 저작권 걱정 없이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음이라고 하는 게 한번 찍으면 지금 이 뒤에 들리는 소음들을 말을 하는데요. 이 소리들을 다 빼고 음악만 넣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루해질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살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너무 음악 소리가 커서 현장음이 안 들리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만들 때 제가 크게 도움을 받았던 거는 저도 이제 브이로그를 굉장히 즐겨보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영상들, 관련된 영상 또는 아무래도 외교부 서포터즈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것들 관련된 거 몇 가지만 보셔도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장면을 넣어야겠구나, 이렇게 찍어야겠구나를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그렇게 따라해 보시면서 점점 실력을 늘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찍으실 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주시고 수평을 맞춰 주셔야 보는 사람이 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항상 고려해 주시고 촬영을 하실 때 바로 찍고 끝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잠깐 한 3초 정도 멈췄다가 찍으신 다음에 끊으실 때도 바로 끊으시는 게 아니라 한 3초 정도 텀을 두고 끊으시면 그 클립을 편집하실 때 앞뒤 길이를 조절한다거나 할 때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 텐데요. 총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만의 키워드, 주제를 정하셔서 그 주제를 바탕으로 시리즈물도 좋고 이것저것도 좋으니까 그걸 구성해 나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카오톡 단체 톡방과 이제 카페 같은 거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걸 공지 받으실 텐데요. 단톡방이라고 알림을 꺼놓으시거나 네이버 카페 잘 안 본다고 알림 꺼놓으시면 언젠가 후회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취재거리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알림 잘 켜두시고 필요한 거, 하고 싶으신 거 놓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구청년과 함께 협업했던 것처럼 타부서건의 일도 요청이 왔을 때 하실 마음이 있다. 너무 몰라도 나 이거 관심 있다 하시면 놓치지 말고 꼭 도전하셔서 좋은 배움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취재 건수로 책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보고 싶다여도 그냥 도전하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그 하반기부에 보면 굉장히 기념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세계 인권의 날도 있고 세계 한인의 날, 독도의 날 등이 있으니까 그런 날들을 하나의 주제로 잡고 크게 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는 약간 무리해서라도 취재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외교부 서포터즈이기 때문에 일반인이었으면 할 수 없었을 경험들이 정말 생각 이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꼭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준 존재가 외교부 서포터즈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없었던 것들, 그리고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대외 활동이라고, 인기 있는 대외 활동인 거 여러분도 아실 텐데, 힘들게 들어오신 만큼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했던 15기 김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